영숙님 부탁 하나 해도 돼요? 네. 갑자기?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? 아, 네네네. 현수! 뭐? 들리면 나와봐! 대화 신청을 이렇게 한다고요? 어서오세요. 영숙님 부탁 하나 해도 돼요? 네. 갑자기?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? 아, 네네네. 좋아요. 부탁이요? 나 지금 너무 그가 무섭- 움직인다. 아니 너무 무섭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눈썹을 좀 너무 위로 올렸어. 근데 화법 괜찮은데 영수님 부탁 안 해도 돼요? 나랑 얘기 좀 해요.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? 아, 네네네. 아니 그게 왜 부탁이야? 그게 왜 부탁이야? 면봉 좀 있어요? 있어요. 아, 그거 부탁하려고? 그거- 나 진짜 네, 뭐 대단한 거 부탁하려고 줄 알았는데. 그거 부탁하고 이야기 좀 하려고. 아, 진짜 면봉 진짜 드려요? 네. 영숙이 마음에 드나 보다. 영숙은 도망가고 걸어도 싶은데. 되고 전 다 산책 그냥 좀 걸을까요? 좀 그러면? 분위기가 반전되면 좋을 텐데. 저는 약간 산책 좋아해가지고 네.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보통 눈은 몇 시에 뜨세요? 우리가 여기 기준으로. 9시 정도였던 것 같은데? 네. 뭐 괜찮으시면 네. 내일 9시에 만나요. 어? 기상하자마자? 그때 좀 걷든 뛰든 좀 해볼게요. 좋아요. 이게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네. 아무래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러 왔으니까 근데 언니분도 계시고 동생분도 결혼을 했고 네. 자녀분도 있고 네. 근데 또 더 가까이서 보니까 힘든 게 또 크게 느껴지잖아요. 자식을 키우면서 아, 네네네. 그런 걸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육아? 예. 그래서 예. 사실 저희 언니가 결혼을 좀 일찍 했거든요. 네. 27에 해서 첫 아이를 29인가에 낳았어요. 이야, 네. 근데 그때 저는 24살이었어요. 언니도 빨리 결혼해서 빨리 낳네. 그 육아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힘들더라고. 잠을 못 자고 내 자신이 없어지는 일이다라는 게 그 내가 첫 딱 와닿은 육아의 느낌이었어요. 24살 때 언니 애를 받고 네. 아, 힘들겠구나 생각이 네. 들었잖아요. 네. 지금 보는 건 또 다른가요? 네, 너무 부러워요. 저는 네. 주사가 있어요. 제 친구들 이제 저희 친척형 같은 경우도 네. 딸이 넷이에요. 오. 언제 애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냐면 네. 알림장이 네. 네 권이 이름 다르게 다 있는 거예요. 그럼 술자면 거기 이제 보고 싶다고 전화하는 게 주사예요. 조카들 보고 싶다고. 아이가 너무 갖고 싶으신가 보다. 그만큼 아기가 중요하신 거죠. 그 결혼에 대한. 아, 그게 중요해요. 당연한 것 같아. 그럼 만약에 네. 제가 궁금한 게 네. 아기를 못 갖는 부부가 된 거예요. 네. 만약에 상상을 해보면 네.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네. 뭐 이혼까지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. 아니면 둘이 잘 살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그거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. 당연히 아니죠. 그러면 또 둘이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될 것 같아요. 우선순위는 부부잖아요. 잘 피해갔다. 형님 저게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었거든요. 그러게. 공개했는데 영철님은 네. 아기보다는 부부 관계가 더 소중한 거다. 우선순위로 둘 때. 1번이죠, 그거. 일단 아기 갖는 거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네. 사실 애는 5명 낳고 싶어 했어요. 그러니까 아기가 되게 네. 중요하신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 너무 잘 네. 알잖아요. 근데 그 말 뜻이 진짜 애만 5명 낳으면 돼 이게 아니라 5명 낳을 만큼 사랑하자는 말이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는데 저 무슨 말인지 완전 이해했어요. 네. 밖에서도 거의 미친놈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아, 그래요? 안정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. 어떻게 생각해요? 안정적이다? 네. 남자가 안정적이다? 네. 어려워요. 너무 어렵다. 자, 영철 거의 씨가- 그냥 인터뷰하고 있어요. 지금 영철 씨가 네. 그러니까 먼저 이 사람한테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다 듣고 그러니까. 그다음에 이제 돌격하겠다라는 이런 마인드 같은데 영숙 씨가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어떻게 테스트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그럼. 어려운데 근데 이건 영철 씨 또 삶의 방식이라 그쵸. 그만큼 또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그 기준이 너무 높아요 지금 이 솔로날 안에서. 현재가 안정적인지 아닌지를 본다기보다는 미래를 더 볼 것 같아요. 지금 당장 불안정하다고 해서 그거를 싫어하진 않아요. 진짜 멋있네요. 근데 이거 말씀해 주시는 게 왜냐면 아까 전에 그런 말씀들이 그 생각이 바뀌어가는 과정들을 조금 들었잖아요. 네. 젊었을 때 네, 언니의 네. 아이 네. 참 건강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아, 그런가? 궁금한 거 많이 알게 됐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지금도 가끔 유도 같은 거 하세요? 매일 하죠 거의. 아, 그래요? 네. 그렇다. 그럼 뭐 안 해? 진짜 그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거네요. 안 피곤하세요?
그래서 얼굴이 좀 갔어요. 아, 운동에서 다치는 것도 멋있어요. 운동하다가 다쳤대. 그래서 여기 막 붕대 감았어. 그러면 헉, 멋있고. 그런 게 이제 다치고 네. 예를 들면 뼈가 부러지면 붙으면서 약간씩 음. 막 이런 부분들 네. 그런 부분이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더 이뻐 보이고 핏해야 되고 막 작아야 되고. 이러고 막 이런 게 마담해야 이쁘고 되고. 막 그게 아니라 좀 나무가 올곧은 것도 멋있지만 이렇게 맞아요, 삐져나온 맞아요. 게 멋있잖아요. 막 되게 가치관이 되게 좋으시다. 더 아플 수도 있어 이게 항상 아닐 수도 있어. 얘 환자인데. 아 진짜? 그래요.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. 아 진짜 그러네요. 우리 얼마나 얘기했지? 많이 얘기했을 것 같아. 2시 반이네. 영숙님이랑 이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. 편안하네요. 아 그래요? 왜 이렇게 편해요? 다행이네요. 좋은 괜찮은 진짜. 시간이었다면. 진짜 편했어요. 아 진짜요? 오랜만에 또 좋은 이야기 한 것 같아요. 좋은 사람하고 좋은 이야기 한 것 같아요. 어. 제가 영수님이 생각하는 마음 죽이죠. 죽여? 뭐가? 영숙 씨가. 죽이. 좀 재미없으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약간 좀 따분한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기분 안 나쁘게 받아주셔가지고 더 좋네요. 아 막 답답하고 재미없으면 아 맞아요 할 수 있는데 성심껏 하고 그런 태도에서 영수님 마음이 그래도 나를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. 또 용기 있게 저를 소리 지르면서 영숙님 이렇게 막 하시면서 저한테 한번 얘기하자고. 사실 그것도 전 남성다웠어요. 어제랑은 또 확실히 달랐고 조금 더 진지하게 뭔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셨고 또 유도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저의 호기심을 더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. 네. 제가 잘 됐습니다. 오히려 영철 씨의 이런 진중한 멋이 잘 먹힌 거예요, 누나한테. 영철 씨가 이제 검증은 끝이 난 것 같습니다. 이제 여기서 영철 씨가 적극적으로 돌격을 해서 그녀에게 호감을 얻는 게 필요합니다. 그죠. 예, 이 호감을 본인은 얻지 못하면서 상대방만 마음에 들어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. 만나지, 그럼. 이제 그렇다면은 영철 씨가 영숙 씨가 정말 괜찮은 사람을 판단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영숙 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죠. 그럼 지금 이야기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. 현수! 뭐야? 현수! 뭐? 들리면 나와봐! 대화 신청을 이렇게 한다고요? 준 걸 보니까 이거인 거야. 아, 못 들었어. 또 못 들었어. 이거는 되게 샤 씨가 금방 또 그린 거 이중이야. 같은데. 현수! 안 들리나 보다. 현숙님! 현수님? 네. 예. 누구예요? 있어요? 영철님. 잠깐 봐도 돼요? 무서워. 아, 공격적이긴 해. 근데 이건 있어. 근데 진짜 누구 잡으러 온 것 같아. 저는 약간 터프가이들이 의외로 여자한테 잘해요. 아, 그 사실 머쓱해서 저런 것도 있을 거야. 그렇지. 어. 약간 좀 이렇게 성의견이에요, 여러분. 말을 좀 세게 하는데, 근데 진짜 알고 나면 따뜻한 사람들 많고, 오히려 평소에 친절하다가 갑자기 폭력으로 변하는 애들도 많이 있잖아요. 알죠. 그러니까요. 예. 영철님. 잠깐 봐도 돼요? 알았대요. 나오라고? 뭐 유도한 판 뜨자는 거야 뭐야? 안 들렸어요? 잠깐만 못 들었어요. 아, 잘 안 영철님, 들렸구나. 영철님 다시 예쁘게 말해보세요. 부드럽게. 영철님 대화할 수 선생님. 있을까요? 이렇게 보자. 말 좀 해도 돼요? 그래, 저걸 캐릭터화 시키면 또 괜찮아. 근데 어떤 삶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미래에 그래서 저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뭐 면접 보는 거 같은데, 입사 면접? 또 지금보다는 조금 더 큰 약국을 하고 싶고 일은 좀 들고 가고 싶다. 내가 자녀도 낳고 싶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좀 안정적이시잖아요, 사실. 네네. 예를 들면 지금 투자, 뭐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네네. 어딘가에는 투자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. 하려고 하고 있어요. 하려고 하고 네네. 있다. 성향이 맞을까요? 투자가 네. 뭐 남의 투자에 대해서. 아니, 뭐야? 성향이 맞을까요?
투자가? 네. 그러니까 저는 투자도 엄청나게 안정주의예요. 그러니까요. 뭐 코인 주식도 잘 안 하고 종목 투자 이런 거는 진짜 할 생각이 없고 네. 저도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공무원이셔서 되게 안정지향적이시고 보수적이시고 오랜 시간을 공무원 가정에서 자랐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나긴 힘들더라고요. 여전히 저도 그 투자하는 스타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현숙님이 느끼는 안정적인 게 무엇인지 아. 궁금해요. 어쨌든 삶이 크게 바뀌지 않는 거 아닐까요? 그리고 좀 어쨌든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는 거. 삶이.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. 맞아요. 뭐 어차피 지금에서는 한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네네. 또 네. 준비하셔야 된다고 네. 하니까. 재밌었어요. 네. 아 멋있어요. 감사합니다. 멋있어요. 영철님도 멋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안정을 원하는 사람하고는 만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. 안정이라는 그 마음이 크신 분한테는 저는 약간 리스크는 크죠. 제가 변동을 할 거니까. 일부러라도 바꾸죠. 고인물은 썩을걸요. 어찌됐든 뭐 사업을 하고 싶다든지 어떤 거를 꾸려나가려고 노력을 하지. 근데 월급쟁이로는 남아있을 수 충분히 있지만 더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될 때 떠날 줄도 알아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믿어요. 영철 씨는 이제 직업적으로는 좀 여기저기 그래도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라는 뭐 계속 그런 걸 갖고 성장하는 있고. 변화가 필요하다. 그건 뭐 누구나 필요하긴 하고. 네. 예. 고인물은 썩는다. 변동은 내가 할 거다라는 거는 본인 앞으로 나가면서 다란 쳇바퀴처럼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변동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하는 삶을 살겠다.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죠. 없죠.